정말 기업들의 실적 얘기만 해도 1시간 훌쩍 지나갈 것 같아요. 자, 오늘 나왔던 이슈들 하나하나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게요. NTN 상상클럽 신기영 대표와 JB스타 김남 팀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은 경제지표 가운데서 우리 올해 1분기 GDP 성장률 나왔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0.9% 성장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수시상으로는 개선되긴 했지만 1년 전 워낙 그 제로 성장을 보였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이렇게 수치가 좋게 나온 것일 뿐이다. 이런 해석들도 함께 들려왔던 오늘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동차에 대한 투자자들의 그 관심이 쏠렸는데 먼저 첫 번째 이슈로 자동차 얘기를 넣어봤습니다.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그동안 참 말이 많고 탈도 많았던 자동차주인데요. 그중 이제 1등 업체죠. 현대자동차가 실적을 내놨습니다. 자,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이제 실적 확인하면서 앞으로 대응 전략 좀 짜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올해 1분기 현대자동차의 매출액은 21조 원대로 나왔습니다. 21조 3,670억 원대. 전분기 대비해서는 6% 줄었고요. 1년 전보다는 6% 증가한 수준입니다. 영업이익은 1조 8,600억 원대.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10% 줄어든 수치입니다. 매출은 잘 나왔는데 영업이익 남는 것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는 훨씬 줄어들었다. 근데 이런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선방한 것이다. 이런 평가들 나왔고요. 주가는 5% 이상 급등한 채 19만 5,500원으로 현대차 마무리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이제 자동차주 오픈된 뉴스는 더 이상 악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신기영 대표님께서 먼저 자동차주 점검해 주세요. 일단은 추세적인 반등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20만 원 선을 회복한다던가 이런 부분에 일정적인 좀 추가 반등은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일단 저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20만 원 정도까지는 일단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현대차가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사실은 예상치보다는 좀 월등히 좀 잘 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최근 근래에 우리나라 원과 그다음에 엔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현대차가 이 정도의 실적을 내줬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동안에 우려를 했던 엔달러의 계속적으로 상승으로 움직여 나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어느 정도는 악재로서 다 반영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시장의 반응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현대차의 영업이익 측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계속적으로 좀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작년 6월 달, 그러니까 작년 2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지금 그렇게 썩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현대차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일단 실적적인 개선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재무제표를 조금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요번에 실적은 지금 요 뒤쪽에 나와 있는 부분은 요번에 예상 실적이었기 때문에 조금 수치는 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작년 6월 달, 그러니까 작년 2분기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따지면 2조 5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발생을 시켰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2조 원 아래쪽에서 지금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의 흐름은 아직은 실적이 본격적으로 개선되는 그런 흐름의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반등 수준으로 좀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 맞겠고 수급적인 부분으로 좀 기술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대해서 인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너무나 낙폭이 과다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가 일정 부분 유입되는 모습은 최근 근래에 보여지기는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종가 기준으로 17,000주 정도 매도를 쳤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직은 기술적인 반등으로 이해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측면의 흐름으로 살펴본다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거와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쪽 하단 부위는 18만 원이고요. 위쪽 상단 부분은 2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해 있는 20만 원.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은 18만 원에서 20만 원 있는 그 구간으로 설정을 해볼 수 있겠고요. 오늘 강력하게 올라와서 19만 5,500원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으로 더 움직여 나간다 그러면 일단 비중은 약간은 좀 줄이는 전략이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려면은 실적의 개선이 조금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교롭게도 이런 실적을 내놓은 이후에 현대차의 주가가 너무나 많이 올라버려서 그 실적에 대한 우려가 이미 선반영돼 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앞으로도 자동차에는 확인해봐야 할 그런 변수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난 팀장님의 생각도 들어볼게요. 내일은 또 이제 현대차에 이어서 기아차도 실적을 내놓게 되는데요.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그 보유하셨던 분들의 경우에 특히나 다들 손실권에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주목을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수익권이다 보니까 크게 걱정이 안 되는데 기존 보유자분들께서 워낙에 손실권이다 보니 상당히 좀 대응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토요타 실적 발표에 따라서 외인들의 어떤 그런 스위칭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현대차가 좋은 나름의 실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외인들의 입성은 아직까지는 크게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토요타 실적은 굉장히 호실적이 나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기조상으로 봤었을 때에는 당분간은 조금은 더 힘든 그런 장세가 좀 연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다만 아쉬운 것은 이번에 영업이익이 크게 좀 줄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연비 사태로 인해서 900억 정도 충당금을 쌓았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노조 같은 경우에는 특근 거부를 하면서 고정비가 증가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사측이 굉장히 좀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제 현대차가 디스카운트 됐었던 요인은 이런 슈퍼 노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주가가 디스카운트 됐었다가 3년 동안 잠잠했었습니다. 네네. 노조도 마찬가지고요. 그랬기 때문에 주가가 차근차근 좀 올라왔던 측면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상당히 좀 악재가 겹치고 있는 듯한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게 느껴지고요. 다만 지금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을 내놓기는 했는데 엔저 현상에 따라서 그리고 쓰나미 사태로 인한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회복이 다 됐었고 근데 중국 쪽에서는 영토 분쟁으로 인해서 작년에 그 중국 쪽 판매 비중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점, 오히려 떨어졌다라는 점.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일본 자동차 업계랑 싸우면서 히든카드 딱 하나 쥐고 있는 게 중국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중국 시장 호조를 보였고요. 그리고 연말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차근차근 좀 받쳐주면서 노조도 완만하게 협상을 해 나가면서 이런 특근 사태도 좀 사측이 어려울 때는 같이 좀 돕는 마음으로 이런 것들이 따라줘야지만 그나마 좀 어려움 속에서도 벗어나면서 주가도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좀 회복을 하지 않을까. 단기적인 기술적인 반등은 나오겠지만 아직까지는 외인들도 입성을 하지 않은 종목이 유일하게 또 완성차가 되겠고요. 다만 현대차보다는 기아차를 저는 조금은 더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고 완성차를 좀 입성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현대차 쪽보다는 기아차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적을 내놓은 업체 가운데 이제 자동차 중심으로 점검을 해봤고요. 이제는 잘 나가고 있는 종목군들 하나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모바일을 이용해서 결제해보신 분들 이제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덕분에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참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KG 모빌리언스, KG 이니시스, 다날까지 뭐 등등해서요. 주가 흐름이 참 좋은데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차익 실현에 나서야 되는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신기영 대표님, 네. 일단은 전망이 밝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한 목소리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 주가 수준이
좀 이제 적정한 수준까지 온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좀 판단이 가능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단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너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정 부분 약간은 좀 눌림 작업이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대표적인 부분이 뭐 KG 이니시스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KG 이니시스에 대해서 뭐 KG 이니시스뿐이 아니라 전자 결제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은 미래 성장 가능성은 아주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전자결제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핸드폰으로요. 오, 그러셔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점진적으로 더 확산이 돼 나갈 가능성이 좀 높을 걸로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떤 매출 구도나 수익 구도 면에서 아주 굉장히 좀 우량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지금 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지난 한 달 동안 4월 달 한 달 동안에 지금 올라온 폭을 따지면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은 약간의 좀 눌림 조정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구체적인 부분에 좀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적인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근래에 와서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좀 증가하는 그런 흐름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고점이 있는 자리에서 약간의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는 부분이고요. 차익 실현 부분의 물량이 나온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향후에 16,500원만 계속적으로 좀 지켜내준다면,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KG 이니시스를 좀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그 16,500원 라인을 잡아놓고 계속적으로 보유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겠고요. 신규로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16,500원이 있는 정도까지 내려올 때까지 일단은 조금 기다리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수급적인 부분은 지금 굉장히 좋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파란색은 기관들의 매수세고요. 빨간색은 외국인들의 매수세입니다. 최근 근래에 계속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히 매수를 취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흐름은 앞으로 중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가격적인 측면까지 점검해 주셨습니다. 오늘 KG 이니시스도 그렇고 모빌리언스도 그렇고 윗골을 좀 길게 단 것이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또 한번 좀 쏟아지는 것 아닌가, 그런 일차적인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자, 김단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뭐 전자결제 관련주 그동안 많이 언급을 해 주셨지만 네. 오늘 시장 놓고 본다면 어떤 판단 가능합니까? 앞서 말씀해 주셨던 신 대표님하고 의견이 상당히 저도 좀 비슷합니다. 단기적으로 이 종목을 좀 진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또 물리고 나서 시작하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워낙에 시장에서 이 아이템 쪽이 좋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많이 오를 수 있는 종목군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따라서 진입을 하실 때 단기적인 관점에서보다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 지금 현재도 매수가 가능한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좀 조정이 나왔을 때 눌림목에서 잡아보시는 전략이 좀 유효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종목 쏠림 현상이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는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집중이 됐었던 전자결제 업종이나 기타 좀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왔던 내수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이달 말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좀 조정 장세가 또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왕에 진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 시점 이후로 잡아보시는 전략이 좀 유효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너무 낙폭과대되면서 소외가 됐었던 그런 업종으로서의 그런 순환매 장세가 또다시 한번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업종에 대한 그런 포트폴리오 전략을 좀 조금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전자결제 업종 지금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결제를 많이 하신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성장이 해 나가면서 보안 백신 관련주들도 같이 덩달아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아이디어를 그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였고 스마트 TV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업황 자체가 크게 성장을 해 나가는 국면에서 중장기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기관들의 매수량이 그동안 좀 집중됐었던 만큼 언제까지나 기관들이 계속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충분히 좀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종목은 중장기적으로만 일단은 접근을 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내일을 위한 준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내일 정점에 달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 확정치를 발표하게 되고요. 또 내일은 삼성전자의 새로운 스마트폰 갤럭시 S4가 출시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금융주들에 대한 실적도 줄줄이 나오게 될 텐데 이 실적 피크일인 내일 우리 투자자분들 또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대표님? 예,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핵심적으로 기준을 한 가지 종목만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종목을 삼성전자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뭐 내일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과연 중요한 라인선을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지금 거래소 시장에 있어서는 제일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삼성전자가 내일 실적 발표를 하면서 150만 원을 과연 종가상으로 안착을 시켜주느냐. 그렇다 그러면 시장은 다시 위쪽 상승 쪽으로 움직여 나가는 과정으로 보셔도 좋겠고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내일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150만 원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다시 아래쪽으로 움직여 나가는 그런 흐름의 모습이 보여진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장에 대해서는 요번 주 동안에 올라왔던 부분은 기술적인 반등 수준으로 좀 마무리되는 국면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삼성전자 150만 원 아주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니까요. 그 부분을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포스코가 실적을 내놓고 있네요. 1분기 영업이익이 7,100억 원대로 나왔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 가까운 이제 감소세를 보인 거고요. 매출액의 경우는 14조 5,800억 원대 집계됐습니다. 역시나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10% 감소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철강 업종에 대한 그런 업황 자체는 살아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시장에서 주가는 그래도 1% 가까운 상승을 보였지만 포스코의 이런 실적 부분들 언제쯤 개선됐다라는 소식이 들릴지 참 걱정입니다. 팀장님, 철강주들은 아직 있다라고 보십니까? 어때요?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은 예상치를 좀 수치인가요? 상회하는 그래도 그래요? 시장이 좀 어려웠던 거에 비해서는 좀 상회하는 그런 수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예. 항상 이제 바닥 구간에서 굉장히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또 포스코는 그 사회 이사가 아니라 간부와 또 연결된 그런 루머들이 포스코 또 주가를 에너지? 또 예. 생각나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어느 정도 소재 업체들도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에서는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포트폴리오에서 배제하시는 전략보다는 항상 좀 네네.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업종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팀장님의 종목도 궁금합니다. 네. 요즘에 어떤 종목에 또 관심 많으세요? 제가 한 2주 안에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흐름이 좀 좋은데요. 오늘은 원일특강과 코디에스 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리 체크를 못했네요. 네, 이런 부분들은 또 그 수익 실현을 또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일장에서는 좀 수익을 챙기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국보 디자인도 상당히 좀 많이 올랐는데 정책적인 수혜를 입고 다시 한번 좀 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더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좀 더 보유하시는 전략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제가 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제가 좀 보자고 했습니다. 맞아요. 2차 전지 쪽으로의 그런 시장에서의 또 매기세가 다시 한번 또 연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자결제 업종이 시장의 상승세와 함께 맞춰서 이렇게 주가가 굉장히 고공행진하는 것도 성장성 측면에서 그리고 실적적인 측면에서 보여주는 것들과 다 함께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데 2차 전지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제가 연말 정도로 봤었을 때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도 꼭 한번 주목하셔서 포트폴리오에 담아보시는 전략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말씀해 주셨던 종목 에코프로 다시 한번 점검해 드렸고요. 그동안 수익이 잘 난 종목들 이제 서서히 이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MTN 상상클럽 신기영 대표와 JB스타 김난 팀장 두 분과 함께 오늘장 분석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